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고1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결 강사입니다. 교화고의 2025년 2학기 기말고사 통합과학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교화고의 이번 문제는 전체 객관식 선지형 문제였습니다. 논술용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주어진 보기와 선택지에 굉장히 많은 지역적 암기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때 생각보다 등급컷이 좀 올라가면서 기말고사 때는 좀 다시 낮출 수 있는 변별력 요소를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신규로 들어간 미래과학과 사회 파트가 중간고사에서 앞쪽 한 소단이 출제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에 뒤에 소단원이 4문제나 반영이 되었어서 학생들이 이 부분이 앞에서 했었으니까 좀 간과해도 되겠지 라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좀 많이 틀릴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각 파트별로 골고루 출제한 유형들이 보입니다. 난이도가 중간고사 내용보다는 좀 높지 않은 생명지구과학 파트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물리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근데 예시 제시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중간고사에서도 그랬지만 교화고에 보이는 어떤 선지 내용들이 이 지역적인 요소들, 추리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서 함정 제시가 많다 보니 타 학교에 이런 함정에 걸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요소로 좀 이제 기출문제를 제시를 하고 대표적으로 풀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가 지역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중간고사보다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고사보다 그래서 등급컷이 낮아졌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보면 물리와 생명지구 파트에 모두 개념이론들을 좀 충분히 공부를 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소주제 문제들이 이게 연결이 다 고리를 가지고 하나하나 파트별로 출제가 좀 되었습니다. 좀 킬러가 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 치중을 하지는 않았고요. 성실히 공부를 좀 했는가, 암기를 꼼꼼하게 했는가, 선생님이 언급하는 좀 요소들을 잘 체킹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릴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물리의 전자기 유도를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였거든요. 생명이랑 지구과학 파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느끼고 물리 문제만 계속 질문을 할 정도로 어려워하는 파트였는데 교화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3에서도 이 전자기 유도 파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의 심화 정도 수준으로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를 해왔습니다. 전류의 방향이나 회전 이렇게 하시는 방향들, 이렇게 코일의 회전, 이걸 가지고 유도 전류의 뭐 방향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기본 문제나 그다음 기출 문제나 이런 많이 연습했던 학생들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N극과 S극의 위치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 라는 거를 암기 정도 수준으로 외울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 교육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좀 신재생 에너지의 지역 암기 문제가 이번에도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개정교육과정인데 2015 교육에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상의 문제를 교화고가 좀 어렵게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지역 암기를 가지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에서 2번 같은 경우 에너지 전환 문제인데 정답은 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문장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꼼꼼하게 읽어야 하고 예시가 매우 자세하게 나와서 조금 삐끗하면 이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번하고 6번 요렇게가 과학기술과 미래사회 파트입니다. 이 단원을 특이하게 교화고가 중간기말로 좀 나누어서 냈기 때문에 상식적인 요소도 있기는 하지만 뭐 사회적 쟁점이라든지 윤리에 관한 용어나 또 인공지능 기술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구체적인 개념과 예시가 출제가 되어서 공부를 대충 한 학생들은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설다 보니까 틀릴 수 있는 요소입니다. 7번부터 10번까지 생태계 구성요소, 상호관계, 그리고 작용반작용, 또 에너지, 그리고 생태계 평형, 에너지 효율까지 소수의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다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이상의 어떤 심화 내용은 좀 나오지 않아서 아쉽기는 한데 10번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생태계 평형의 예시가 1차 소비자의 증가를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1차 소비자의 감소, 이 문제를 내는 바람에 오히려 자료들이 좀 약간 낯설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유출을 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서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었겠지만 평소에 보던 예시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11번부터 16번까지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마찬가지 생명처럼 열수지, 대기대순환의 원인, 또 해류, 바람, 엘니뇨 이런 모든 내용들의 소주제가 기본원리 문제로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학교가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표층예수의 순환 쪽을 잘 다루지 않고 대기대순환도 이제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배웠던 요소가 있어서 거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16번 같은 경우에 표층예수의 어떤 해류의 뭐 방향성, 난류, 한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출제를 좀 했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본 개념을 좀 가르쳐 주는 대로 확실히 아이들이 체크를 했는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7번부터 24번까지 물리 파트의 전자기유도 그리고 발전 파트입니다. 마지막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제로에오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배우지 않은 학교들도 많습니다. 교과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예시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을 했는지의 여부라서 앞으로도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는 자료가 출판사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면 그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